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으세요? 거절받는다고 느껴지시고 그러세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문제는 문제인 게 가장 편안해야 될 집, 가장 안전해야 될 배우자라는 대상이 긴장을 유발한다면 대화를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적을 하거나 나무라는 의도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요, 공격 이전에 불편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 불편감의 본질이 과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불안일 수도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게 우리 부부의 문제였네. 편안해야 할 집이,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지켜줄 것 같던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긴장감을 유발한다면? 정말 이게 우리 부부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은 내가 아니고 남편이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알고리즘에 떠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내줘도 봤죠. 근데 별로 그렇게 느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떨 때는 남편이 선생님 같고, 직장 상사 같고, 군대 조교 같고, 지켜주기는커녕 힘들 때 티내면 제가 또 다 받아줘야 되고, 돈 쪼들리면 그 짜증 제가 또 받아줘야 되고, 티도 안 나는 집안일 같은 거는 제가 다 해야 되고, 와, 이러니까는 막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더라고요. 남편이 성격이 좀 엄청 급해요. 그래서 전화로 뭐 그거 집에 있어? 이렇게 물어만 봐도 저는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더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뭐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또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걸 굳이 끌고 들어가서 충전해서 막 급하게 찾고, 또 너무 급하게 찾으니까 제가 장롱에 엄지 발톱을 이렇게 부딪힌지도 모르고 피가 나면서 물건을 찾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피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너무 남편에게 긴장하고 있구나. 이게 막 무서울 정도구나.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극도로 사람이 예민하잖아요. 빵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계속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막상 내가 터지고 싶어도 남편이 먼저 터지거나 내가 터져도 남편이 더 크게 터지니까 저는 화도 제대로 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 같은 분이 아마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요즘에는 막 여자분들도 엄청 센 분 많아서 남자분들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더라고요. 그때 마음은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될까요? 불안함? 아픔? 후회? 뭐 무서움? 어둠? 포기? 근데 가장 큰 건 뭐 지겨움? 지겹다.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속에서 생각나는 말은 지겹다. 이거 어떡해? 이런 막연한 단어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때 심호흡 한번 싹 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 남편이랑 이렇게 부딪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너무너무 답답했던 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남편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속으로 그래, 우리 부부 대화가 뭐 다 그렇지 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신랑 이름이 핸드폰에 청개구리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긴 해요. 그냥 그랬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 말은 진짜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도 답답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남편한테 좀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자꾸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막 서운함이 짜증으로, 그게 화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았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남편과는 절대로 감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공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게 맞는 거야 자꾸 강요하는 것도 너무 내 일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남편하고는 직장 상사나 후배와 이야기하듯이 이해관계가 맞는 말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는 척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감정만 호소하면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해요. 벽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은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T도 있고 F도 있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대화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자는 사랑과 감정, 소통과 공감을 원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엄청 단순해요. 그런 거 다 빼고 인정 하나 해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서 정말 인정해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으로는 인정하지만 아마 표현하신 적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안 해보셨다면 정말 오글거리고 너무 싫어도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한번 인정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 개선의 의지가 있는 남편들은 변하려고 노력 정도는 할 거예요. 변한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정도 보여주는 것만도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막 개선되고 이런 남자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게 우리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안 해보고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나만의 데이터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왜 남편들 계산적인 거, 이성적인 거, 데이터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기록을 해봤는데 남편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나만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진짜 표시해 보세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데이터 분석적 소통과 여자들이 좋아하는 감성적 소통, 이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소통이, 공감이 좋다고 누가 정했나요? 그건 사실 인간이라는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보면 답이 나온다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남편들은 거의 다 이런 데이터적인 그런 감정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은 아내들도 무조건 소통만을 바라지 않는 아내들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정적 소통에만 치우친 건 아니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근데 이런 노력들도 사람인지라 꾸준히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정말 막 우울증도 걸리고 우울증 약 먹게 되고, 그게 낫지 않으면 더 우울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해봤는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우리 남편은 진짜 미친 땡땡이다, 뭐 그럼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지 하고 그냥 남편을 놓아버리셔야 돼요. 행복도 되게 여러 종류가 많아요. 꼭 남편이랑 마음의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돼야 행복한 삶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게 가정의 행복한 기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남편이 나랑은 소통이 안 돼도 일 열심히 해서 생활비 구멍 안 내고 아이들에게 엄청 살갑게 잘하는 건 아니어도 아빠로서 할 도리 다 하고, 그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 하는 거죠.
내 생활을 찾아서 나의 가정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 거, 거기에 의미를 두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우리가 양치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양치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충치를 고치려고 하나요? 그거 아니죠. 충치를 예방하려고 그렇게 양치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은 충치를 뽑아내듯이 옛날에 우리 아픔, 아니면 남편의 성격, 나의 성격, 이런 거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 가정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은 곧 예방을 하는 거죠. 남편에 대한 포기가 잘 안 되시겠지만 지금까지 못했던 내 인생 찾기를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해보고 남편 저건 진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에너지를 쓰는 걸 나를 위해서 뭐를 해볼까? 여기에 쓰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다른 편안함, 성취감, 보람,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한번 느껴야 돼요. 사실 세상에 공감을 엄청 잘해주는 남편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정말 100% 공감을 잘해주는 남편이 아주 완벽한 남편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공감을 잘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공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오는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이 그냥 생활비 빵꾸 내지 않고 아이들한테 할 도리는 그냥 다 하고 이렇게 지낸다면 너무 남편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그게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두면 정말 100% 행복한 가정이 우리나라에 뭐 진짜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이게 바꾸면서 내 주변의 에너지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정말로 그렇게 까칠했던, 나랑 맞지 않았던 남편이랑 지금은 많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진부한 이야기인데,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이라도 나의 행복한 가정의 기준을 그쪽에다 두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역발상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곳에 행복이 있거든요. 남편이랑 소통이 너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남편들이 또 기가 막히게 조금씩 한 발 저에게 다가와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너무 바라고, 이제 날씨도 화창한데 만약에 많이 조금 마음이 우울하시다면 이렇게 동네도 한 바퀴 도시고 여행도 가보시고 이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미워 죽겠는 남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많은 정보를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놓으시면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